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16번 프린트 독립협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저랑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공부할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은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답을 내린 단체입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국권 수호의 주체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국권, 이 나라의 국권을 수호, 지켜야 하는 주체,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두 가지가 다른 답입니다. 이 물음에 관해서 누군가는 민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누군가는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하는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 모두 다 민중이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오늘 공부할 독립협회이고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나라의 주인은 황제 폐하시다. 황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대한제국입니다. 자, 여러분, 국권을 수호하는 주체는 민중일까요? 황제일까요? 자, 오늘은 그 질문에 관해서 민중이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만든 독립협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 독립협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뭘 추구하는 단체예요? 네,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뭐로부터의 독립일까요? 모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주성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게 독립협회예요. 자, 여러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전에 배웠던 을미개혁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예요. 우리 을미개혁이 무슨 일을 통해서 중단됐죠? 그쵸? 고종이 도망쳤습니다. 이 을미개혁,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에 하나인 단발령,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는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을미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누가 도망쳤죠? 네,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죠?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한양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이 머무르던 그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아관,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왕이 파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일미개혁이 끝이 나죠. 자, 근데 이 아간 파천은 조선에 막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고종이, 한나라의 왕이 어디 머무르는 거예요? 예,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얹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러시아 외교관이, 러시아 공사가 고종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고종도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를 거면은 방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짜가 없어요. 근데 한나라의 왕이 내는 방세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단순히 돈 몇 푼 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뭘 넘기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방세로 넘깁니다. 야, 고종, 이번 달 방세는 금강채굴권, 다음 달 방세는 은광채굴권, 그 다음 달 방세는 삼림체벌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이권, 지하자원을 방세로 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권을 러시아에게만 넘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불평등 조약에 대해 공부할 때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이 있었죠. 다른 나라에게 우리와 보장하지 않은 더 좋은 조건, 새로운 내용을 주는 순간 자동 패치, 자동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이게 뭐였죠? 그렇죠.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 최혜국 대우였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최혜국 대우를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이랑 최혜국 대우를 맺은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가 최애국 대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러시아에게 우리의 이권을 하나, 지하자원을 넘기는 순간 최애국 대우를 보장해준 다른 열강들에게도 그거에 준하는 이권을 똑같이 넘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너무나 심해집니다. 자, 말 맞다나 고종의 방세를 한번 낼 때마다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온갖 이권이 열강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돌아와라. 고종 돌아와라. 한나라 왕이 뭐 하는 거냐? 네 방세내다가 나라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던 지식인이 오늘 공부할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를 만든 주인공 바로 서재필입니다. 자, 여러분, 서재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기아파 3인방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바로 그 서재필이에요, 여러분들. 자, 서재필 여기 아래에 여러분들 사진이 나오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굉장히 잘생겼죠, 여러분? 그 시대 이 정도면 정말 잘생긴 거예요. 자, 서재필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어디를 거쳐서 일본을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어디로 갔대요? 미국에 망명했대요. 자, 근데 서재필은 미국에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미국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예요? 그쵸. 조선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을 뽑는 이런 간선제 시스템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였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서재필이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갑신정변을 실패한 이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갑신정변은 겉으로는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러면서 백성들의 나라를 국민들의 나라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갑신정변 누가 어디서 주도한 거예요? 그쵸? 몇몇 소수의 엘리트들이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진행된 그런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로부터? 아래로부터 백성들의,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해와 지지와 공감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갑신정변이잖아.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재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진짜 나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랑 함께 해야 한다? 국민들, 민중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배운 거죠, 미국에서. 나오죠? 서양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을 하고,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바꾸려면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함께? 아래로부터 민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 국민들을 계몽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서재필이 귀국을 한 겁니다. 자, 서재필이 돌아왔습니다. 달라졌어요. 과거의 서재필이었다면 조선으로 귀국한 다음에 바로 본인과 마음 맞는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정치단체인 독립협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서재필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한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일방적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 민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민중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고 설득시켜서 지지를 얻어야겠죠. 그죠? 그를 위해서 서재필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야겠죠. 바로 뭘 만드는 거냐? 독립 신문을 발행합니다. 이걸 먼저 발행해요. 이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킵니다. 계몽이라는 건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깨워준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서재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과 양반의 지배랑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인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로 독립된 주체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 뭡니다?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국민이라는 의식, 이 민권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나요? 그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열강의 이권 침탈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열강의 이권 침탈로부터 지키고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권리, 민권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든 게 여러분들 바로 뭘까요? 정치단체인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아래로부터 민중들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 어떤 단체일까요? 1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 가입 가능. 2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당연히 2번이겠죠.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여러분들, 제한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이 많건 적건 모든 계층이 참여 가능한 민중단체였습니다. 물론 제한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협회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 독립문을 만드는데 기부금을 내기만 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했습니다. 그럼 쌤, 돈을 내야 되면 이거 돈 많은 사람만 가입 가능한 그런 단체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부금의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내더라도 가입 가능한 단체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독립문 건설에 기부금만 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민중단체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협회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활동 내용. 자, 여러분,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서재필이 돌아와서 이제 신문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었죠. 그죠? 독립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독립신문. 여기 설명이 나오죠. 서재필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이야.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민간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이 함께 있다. 이것만 봐도 독립신문의 독자층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았다는 거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썼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쌤, 영어는요? 이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럼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여러분,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이 나라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이권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니까 최애국 대우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립협회가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돌아와야 한다? 고종이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라. 환궁해라. 왜 한나라 왕이 남의 나라 외교관에 머무르냐. 네 방편에다가 나라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고종은 이런 독립협회의 환궁 요구에 관해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 돌아왔을 것 같죠?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 독립협회의 무서운 점이에요. 독립협회는 몇몇 개인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밤에 퇴근하고 강의를 찍는 거라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자, 몇몇 개인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민중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민중단체인 독립협회가 만든 게 민중들이 만든 게 독립협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다수의 수백 수천 명의 집단 민중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돌아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와, 이건 진짜 내 흑역사다, 이불킥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고종이 돌아와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던 그 시절이 이불킥 각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죠? 정말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저 나라 얼마나 못났으면 한나라 왕이 자기 나라 궁궐해버리고 남의 나라 공사관에 머물러?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돌아와 보니까 본인의 권위랑 이 나라 조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땅바닥에 떨어진 아간파천 이후에 땅바닥에 떨어진 이 나라 조선과 본인의 권위를 위신을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본인과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무언가 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라 이름을요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꿀까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자, 이거 제는 황제를 뜻해요. 즉 대한제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황제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고종도 킹, 왕에서 뭐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죠? 황제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민중단체인 독립협회, 이 민중단체인 독립협회가 이렇게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바꾸고 황제가 되는 걸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독립협회는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했어요. 왜 그랬느냐? 일단 독립협회도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 나라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외적인 뭔가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황제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서로. 독립협회가 원하는 황제는 어떤 황제냐? 독립협회가 원하는 황제는요,
진짜 그냥 국가의 권위랑 위신만 세워주는 국가의 상징, 마스코트로서의 황제를 원했어요. 바로 입헌군주로서. 입헌군주제로서의 황제를 원했습니다. 근데 고종은 이런 국가의 권위만 세워주는 상징적인 황제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고종은 진짜 king of king, 황제, 엠퍼러, 전제군주로서의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동상이몽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어땠을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은 초기에는 굉장히 우호적 사이였습니다. 생각해봐. 여러분이 고종이에요. 러시아 공상을 돌아온 다음에 얘들아, 내가 나라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제국으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더니 독립협회가 와, 좋은 생각이에요 하고 찬성해주는 거야. 이제 고맙겠죠. 그죠? 초반에는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은 우호적 관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가 멀어지겠죠. 왜? 황제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건 초반에 사이가 좋았다. 대한제국 만드는 거 찬성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처음에는 민중들을 계몽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무슨 말이 나와요? 영은문을 없애고 모화관을 없앴다라는 필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일단 쓰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영은문을 없애고 거기에 뭘 만들었느냐? 우리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만들고요. 모화관을 없애고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관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자, 이건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제가 독립문과 독립관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독립협회는 청나라 바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 여러분, 여기 영은문이 있어요. 영은문 지금 주춧돌만 있는 건데, 영은문, 이건 누구를 맞이하는 거라고요? 네, 중국. 원래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섬기는, 중국을 사대하는 나라였죠. 그죠? 그래서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그 중국 사신을 통과하는 전용문이 한양에 떡하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은문입니다. 뜻은 영, 환영합니다. 누구를? 은혜로우신 분을 환영한다는 문이에요. 자, 그렇게 전용문인 영은문을 통과한 중국 사신, 머무르는 건물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전용 건물 모화관이에요. 이 모화관의 뜻은 꽃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은문 모화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무슨 향기? 4대의 향기. 이래서 독립협회가 말하는 거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수도 한양 한복판에 이 중국을 섬기는, 중국에 대한 4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을 놓아둘 것이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영은문을 없애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뭘 지을까요? 바로 앞에다가 이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화관은 뜯어 고쳐서 뭐로 바꾼 거예요? 독립관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건 청해바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을 헐고 독립관으로 개조했다. 이걸 통해서 뭘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린 청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무슨 국가? 자주 독립국가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각종 강연이랑 토론회를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민중들을 계몽을 하고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독립협회가 뭘 만드냐? 우선 처음에는 만민공동회라는 걸 조직해요. 만민공동회. 이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만자입니다. 모든 민중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 촛불집회. 여러분, 촛불집회에 누가 시켜서 모였나요? 아니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견을 내기 위해 모인 게 촛불집회잖아요. 그 촛불집회의 원형이 이 만민공동회입니다.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근대적인 무슨 집회요? 민중집회. 이건 국민들이니까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근대 시절 신분제가 존재하던 시대에 백성들이었다면 이렇게 국가의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모일 수 있나요? 못 모입니다. 백성이 왕의 허락 없이 모이면 그것만으로 반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민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대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만민공동회 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네, 많이 모입니다.
한 번 열 때마다 평균 1만에서 2만 정도 모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당시 한양의 인구가 17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SNS도 없던 시대에. 그냥 독립신문에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을 열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런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인 만민공동에서는 뭘 주장했느냐?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자주 무슨 운동? 국권운동이라고 나오죠.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의 뭘 지키자는 거죠? 네, 우리의 국권, 나라의 권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 말에 지금 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누구에게 침해당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 뭐 때문에 심해졌죠? 그쵸. 고종의 아간 파천과 최국 때문에 심해졌죠. 근데 고종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서양 열강 애들이 고종이 아간 파천에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뺏었던 이권을 돌려주고 더 이상 이권을 뺏지 않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들. 여전히 고종은 돌아왔지만 이 열강 애들은 우리의 이권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독립협회가 반대한 거죠. 이 나라의 권리는 우리 대한제국의 것이다.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권을 뺏어가고 가장 내정 간섭이 심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러시아예요. 여러분들 러시아. 그 당시 여러분들 이건 다 통과 직전까지 간 거예요. 통과됐던 거야. 바로 뭐예요? 이 당시 러시아가 우리한테 했던 이권 침탈. 한러은행을 설립하겠다. 은행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이건 러시아가 우리의 재정을 장악하겠다는 거야. 한러은행 만들겠다. 그리고 뭘 요구했다고 나와요? 그쵸.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대요. 자, 여기 제가 위에다가 설명을 실어놨는데, 조차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걸 뜻한다. 근데 말이 좋아 빌리는 거지. 이거 사실상 뭐 한다는 거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저령도를. 저령도가 어디냐면 오늘날 부산의 영도라 그래. 영도 지역이라 그래서 이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아니 러시아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군사교관이랑 재정고문을 보내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됐어요. 이걸 근데 독립협회가 자주 국권운동을 통해서 반대한 겁니다. 다 성공했어요. 되게 놀라운 거죠.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그리고 군사교관이랑 재정고문 철수. 여러분 이게 민중집회의 무서운 점이야.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걸 무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자주 국권운동입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자, 근데 여러분이 고종이에요. 지금 독립협회한테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죠? 굉장히 고맙죠.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국권, 이권을 지금 독립협회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독립협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국권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 자주 무슨 운동? 민권 운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강의를 끊었는데, 자, 여러분 정리하면, 자, 독립협회가 이제 정치활동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인 만민공동을 열죠. 이 만민공동에서 뭘 주장해요? 자주 무슨 운동? 국권운동. 말 그대로 뭘 지키는 거?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켜야 한다. 뭘 반대했죠? 네,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했죠. 그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권을 뺏어가고 내정 간섭이 심했던 나라가 누구? 러시아. 그 러시아가 우리한테 뭐 얻어가기로 돼 있던 게 뭐야? 한러은행 설립, 저령도 조차, 군사교관, 재정고문, 파견 다 결정이 났던 거야. 이걸 근데 독립협회가 이 자주국권 운동을 통해서 막아낸 거예요. 한러은행 폐쇄,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군사교관, 재정고문 철수.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성공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민중들의 힘. 여러분이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입니다. 독립협회의 이러한 자주국권 운동 어때요? 굉장히 고맙죠.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지금 국권을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 독립협회가. 그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주국권 운동 때까지만 해도 독립협회란 대한제국 사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독립협회가 국권운동을 넘어서 뭐까지 나아가느냐? 바로
자유, 민권 운동까지 나갑니다. 말 그대로 뭘 주장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국권을 넘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권리, 민권,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때 주장하는 국민들의 권리, 오늘날 여러분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의 자유예요. 자,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황제라고 해도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당신이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 권리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고종이에요. 이 전제군주를 꿈꾸는 고종. 이런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쵸,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랑 전제군주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 독립협회가 자유민권운동을 주장하면서부터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한 발짝 더 발전시켜서 뭐를 만드느냐? 관민공동회라는 걸 만들어요. 관민공동회. 자, 관민공동회 말 그대로 정부 관리와 누가? 만민공동회가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 집회 현장에 관리들이 참여하는 거야. 근데 얘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정부 관리, 대한제국의 관리들을 말하겠죠. 모든 대한제국 관리가 이 관민공동회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대한제국 관리들 중에서도 이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 독립협회가 옳다라고 이 독립협회의 주장에 찬성하는 개혁적 진보적 관리들이 있겠죠. 그들은 여기 참여하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 나라의 주인은 황제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관리들도 있을 거 아니야. 황제를 지지하는 그 보수적 관리들은 여기 참여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개혁적 관리들만 참여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여러분, 관민공동회는 관리랑 일반 민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예요. 그죠? 이 역사적인 자리, 개막 연설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쌤 백정이라니요? 신분제가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법적으로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신분제는 남아있어. 근데 이 관리랑 수많은 민중들 앞에서 전직 백정, 전직 천민이었던 박성춘이 지금 개막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 연설은 자료도 되게 잘 나와요. 박성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관민공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관민공동에서 여러분들 뭘 진행하느냐? 무슨 운동? 자강 개혁 운동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자강, 이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나라를 뭐 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관민공동회에서 모인 이 관리랑 우리 민중들, 나라를 강하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각했느냐? 총 6가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논의한 게 헌의욕조예요. 이 나라를 강하게 개혁할 수 있는 6가지의 방안이라는 헌의욕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고종 황제에게 제출합니다. 자, 이 헌의욕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 독립협회는 지금 누누이 말하고 있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민중, 우리 국민이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나라의 주인이 정말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이 국가 정치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 국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럼 우리 국민들의 의견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요? 그죠? 반영되고 있죠.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청와대랑 국회로 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각자 생업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우리 손으로.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 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이라 그러죠. 그죠?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독립협회는 이 나라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나라에도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근대적인 의회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대한제국에는 이런 근대적인 의회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하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 나라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중추원. 이건 원래 그 왕이 무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왕이 질문하면 그 왕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자문기구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거예요? 네,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원이 근대적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게 바로 중추원 관제입니다. 중추원 관제.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얘들아, 자, 관민공동에서 나온 자강개혁, 헌의육주의 핵심은 뭐다? 이 나라에 뭘 만들자? 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뭐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중추원을 관제 개편을 통해 중추원 관제를 통해 중추원을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뭐로 업그레이드시키자? 근대적인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중추원을 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의회에는 누가 있어야죠? 그죠? 국회의원, 의원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중추원에서는 그 의원, 근데 그 의원을 절반은 황제가 임명한 25인,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가 선출한 25인. 이렇게 딱 50명의 의원을 선발하자 이거예요. 황제가 25명, 협회가 25명. 이렇게 뽑힌 의원들이 의회인 중추원에 모여서 뭐라는 거야? 법률, 칙령, 의정부 의결, 국민 건의사항 등을 심사 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야. 완전 오늘날의 의회죠, 그죠, 여러분들? 자, 봐봐. 여기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의원들을 뽑자. 총 몇 명? 50명. 근데 황제가 25, 협회가 25. 황제가 뽑는 의원을 관선의원이라 그래요. 국가가 선발한다. 그리고 협회가 뽑는 거를 국민들이 독립협회에서 뽑는 거잖아. 민선의원 25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결국 국민들에게 무슨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국민들에게 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주자. 즉 국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봐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근데 쌤 100%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거를 비하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 얘들아 절반을 이걸 국민들이 뽑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전히 절반은 누가 뽑아요? 절반은 국민이 뽑지만 나머지 절반은 황제가 뽑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독립협회는 지금 공화정을 꿈꾸고 있나요? 아니죠. 황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야, 황제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국가의 상징으로만 남게 하고 나라 일은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절대로 그들이 꿈꾸는 거는 공화정이 아니다. 뭐다? 입헌군주제다. 왕을 국가의 상징으로, 황제를 국가의 상징으로 남기는 입헌군주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 헌의옥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랑 몸이 많이 안 좋네요. 이게 퇴근하고 밤에 찍으니까 이게 좀 많이 좀 힘드네요.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헌의육조. 자,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해서 뭘 공고히 하세요? 황제권을 공고히 하세요. 선생님 방금 분명히 입헌군주제를 추구한다며. 근데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는 건 전제군주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고종을 달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고종을 우쭈쭈해주기 위한, 달래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증거가 그 뒤에 봐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어디서? 해당 부처의 대신과 누가 함께? 중추원 의장. 국회의장이 함께 날인해서 시행하래.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조를 보시면 칙임관.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장관급 고위관리를 칙임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칙임관을 임명할 때는 어디의 뜻을 물으래요, 여러분들? 정부의 뜻을 물으래. 이 정부가 바로 중추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동의해야 된대?
과반수가 동의하는데. 근데 그 정부 중추원 의원의 과반수는 누가 선발했죠? 예, 국민들이 협회를 통해 선발한 협회. 이 민선 의원 25명 있잖아. 이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리를 임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외국과의 조약이나 관리를 임명하는 거나 다 어디에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있는 민선 의원이 있는 의회 중추원의 뜻을 물으라 이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함부로 관리 임명 외국과의 조약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입헌군주제를 꿈꾼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의미 있는 내용이지만 이건 누구는 완전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예요. 그죠? 전제군주를 꿈꾸는 고종 입장에선 이건 너무한 거죠. 선 넘은 거죠. 그래서 고종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원래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나라 관리들 중에서도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 하고 독립협회의 의견에 찬성하는 관민공동에 참여하는 개혁적 관리도 있지만 나라의 주인은 황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적 관리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보수적 관리들, 황제를 따르는 보수적 관리들이 독립협회를 모함하게 됩니다. 뭐라 모함하느냐? 황제폐하, 지금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동의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건 입헌군주제가 아닙니다. 저들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뭘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존재를, 황제를 부정하는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화정입니다. 서재필 미국에서 왔어요. 걔가 미국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서재필은 당신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라고 모함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까지만 꿈꾼 겁니다. 절대 공화정을 꿈꾸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보다 서재필이 더 잘 알아.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공화정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걸.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고종이 참을 수 있나요, 이거를? 참을 수 없죠. 그래서 해산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산시키냐? 독립협회는 민중단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함부로 해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름에서부터 독립협회의 짝퉁 느낌이 풀풀 나는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자, 독립협회가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라면 황국협회는 뭘 추구하는 단체일까요? 그죠? 황국, 이름하여 황제의 국가, 황제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종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고종의 지시를 따라 만든 어용단체입니다. 오늘날의 태극기 집회 비슷한 거예요. 이 고종이 이 황국협회 회원들을 시켜서 이 독립협회가 여는 만민공동의 현장을 습격하게 시켜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습격을 하게 되면은 독립협회 회원들이랑 황국협회 회원들이 싸움이 붙을 거 아니야.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황국협회 회원들이 때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독립협회 회원들이 반격을 하는 순간 군대가 딱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둘을 말려요. 그리고 물어보겠죠. 왜 싸우냐고. 독립협회가 말하겠죠. 저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말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도 때렸어 안 때렸어? 저기서 때리니까 나도 반격을 했죠. 반격을 했네. 쌍방폭행이네. 이러고 한국협회랑 함께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자, 여러분, 독립협회를 지금 해산시킨 건 누굽니까? 일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자기 손으로 해산시킨 게 독립협회예요. 자,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는 거는 우리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물었던 물음, 나라, 이 나라의 국권을 수호하는 국권 수호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관해서 고종은 지금 뭐라고 답한 거야? 민중이 아니라 나, 황제가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고종이 뭘 진행하느냐? 다음에 배울 광무개혁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립협회 내용 잘 기억해두세요. 민중을 계몽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독립의 상징이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청나라를 섬기는 영은문 모화관을 없애고 이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 독립관. 이거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민중단체잖아. 자발적인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통해서 최초의 근대적인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고 이 만민공동회에서 뭘 열었어요?
네, 우리의 국권을 지키는 자주 국권 운동을 통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했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국권을 넘어가지고 뭐까지 주장해요? 자유 민권 운동, 국민들의 권리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독립협회랑 대한제국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까지 가요? 관민공동회, 말 그대로 만민공동회에 개혁적 관리들이 참여했다. 누가 연설했다? 박성춘. 그래서 뭘 했다? 자강 개혁운동. 자, 이 개혁운동 내용이 뭐야? 일단 헌의욕조. 이 개혁의 내용은 헌의욕조였죠. 그죠? 자, 이 자강 개혁운동, 헌의욕조 내용이 뭐예요? 이 나라에도 뭐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근대적인 의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추원을 업글시키자. 중추원 관제를 반포해서 황제가 25명, 협회가 25명 이렇게 의원을 뽑자. 이건 국민들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의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 참정권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결국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모함을 받고서 한국협회랑 함께 사라집니다.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을 여러분들 뒷장에 여기 자료가 나오죠. 이거 꼭 연결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했던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간섭 반대하는 자주 국권운동,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한 민권운동,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고 했던 자강개혁운동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관민공동의 자료가 나오죠. 백정 박성춘이 연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춘의 개방연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의의랑 한계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의의는 뭐예요? 여러분, 독립협회가 그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 갑오개혁이랑 보이는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점이? 그죠?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은 철저하게 소수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진행된 일방적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독립협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라를 바꾸기 위해선 누구랑 함께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민중들을 계몽을 해가지고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 아래로부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갑신정변, 갑오개혁이랑 그 한계를 극복했다. 민중들을 계몽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자, 첫 번째 한계 뭐라고 나와요? 외세 배척이 주로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대요? 러시아에게만. 자,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고 자주국권 운동을 통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했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얘들아.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한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내정 간섭,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중에서도 특히 누구한테만 러시아에게만 목소리 높여 반대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대? 일본, 영국, 미국. 왜 그랬느냐? 이건 서재필 개인의 한계입니다. 서재필이 젊었던 급진기아파 시절 어디로 유학생을 했죠? 일본. 그리고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는 어디서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미국. 근데 그 미국이 어디서 나온 나라죠? 영국에 기반을 둔 나라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롤모델인 나라들에게는 별다른 소리를 하지 못했던 좀 이런 내로남불적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대문물 수용만 강조해서 열강의 침략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대문물은 마냥 좋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철도 이야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철도. 겉으로는 이 근대 문물을 상징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구지만 이 철도 이면에 숨겨져 있는 폭력성, 철도를 통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농민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독립협회는 그러한 침략적인 이런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근대 문물 수용만 강조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료 같은 것도 꼭 보시고요. 이 뒷장에 나머지 자료들도 살펴보시고요.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7번 프린트 독립협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겠죠. 이게 항상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꼭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8번 프린트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설명이 좀 미흡했네요. 듣다가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으러 오세요.